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징역 27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일명 여자조국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봉쇄를 폈던 이명숙 과기부 장관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재가가 됐다는 얘기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자, 박 후보자가 그 한 명의 낙마 대상이 된 겁니다. 청문회 전국 속에서 여야의 대치 상황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어제 박준영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수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짐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의견을 구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출된 것이다. 저희로서는 박준영 장관 후보자 본인이 결단을 해줘서 고맙지만 마음이 짠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에게 먼저 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자진 사퇴를 했다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와 사전에 어떤 조율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조율 없이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겠죠. 네.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조율이 이루어졌을 텐데 누가 먼저 청와대가 먼저 자진 사퇴를 권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먼저 내가 자진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청와대의 조율 속에서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건 인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만두는 것도 역시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그만둘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인사청문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강조되는 거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떤 규명 없이 그냥 정쟁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박준영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고 사퇴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준영 후보자한테 제기됐던 의혹이 그거죠. 부인이 영국에서 도자기를 1250 정도를 관세 없이 들여왔는데 과연 그것이 밀수냐 아니냐 본인이 쓴 것을 갖고 온 거냐 아니면 사실상 밀수냐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서 관세청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 맞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사실이 맞지 않다면 오히려 설명을 이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지금 모든 패턴이 마찬가지입니다. 박준영 후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여당이 나머지 김부겸 총리 그다음 나머지 이명숙 노영 장관을 다 통과시켰는데 이명숙 장관에게도 여전히 지금 연구윤리 논란이 있는 거죠. 논문을 내면서 계속 남편 이름을 넣었는데 그것이 과연 논문 내조냐 아니냐 연구비를 외국을 가면서 나라 돈으로 외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습니다. 네. 의혹 제기만 있고 그것을 정부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라인펀드에서 특혜성으로 가입을 했다는데 김부겸 총리는 딸 부부는 전혀 다른 이제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난 모른다가 끝입니다. 과연 그 특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한 규명과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해를 구하든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정쟁으로 모든 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라는 질문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네. 그럼 어제 박준영 후보자 사태는 검증 실패인가요,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청와대 설명이 필요한 거죠. 검증 실패는 아니지만 야당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나름대로 검증 실패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정쟁으로 가버리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것이 어떤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이나 아니면 국민이 어떤 공직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좀 높여가는 데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이런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이나 규명 이런 과정도 없고 그거에 따른 사과도 없고 아무 해명도 없었다. 그냥 정쟁으로만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씁쓸한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부겸 이제 총리죠. 총리가 조금 전에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길 첫 일성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오늘 임기 첫날이잖아요. 네. 혹시 대통령께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아마 재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은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임명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좀 10시 반인가요? 예, 되면 말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명 공약 처리 과정에서 이제 여야 대립이 상당했습니다. 향후에 국회하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지 계획 한마디.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총리가 되고 여야 모두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상황을 설명드리고 또 호소하고 그렇게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예, 저기서도 이제 나오네요.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당청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요, 의원님. 송영길 대표가 뭐 할 말은 하겠다. 뭐 당이 좀 주도를 하겠다. 청와대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사안, 당에서는 적어도 한 명은 낙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재정립된 것 아니냐.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이번 그 시점이 중요하겠죠. 대충 이제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하시면서 임명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어떤 적절함을 강조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힘이 당에 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선은 지난 서울 부산 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어떤 그 민주당에서의 반향 또 송영길 대표로서의 지도부의 교체 그리고 당내에서의 최소한 초선과 예컨대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이제는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레임덕이 시작되는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탈당을 논의하거나 훨씬 더 강하게 당청 관계가 갈등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좀 소프트한 방식으로 당청 관계가 접점을 맺고 있다고 보여지고 우선은 대통령이 그런 연설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 명 정도의 자진 사퇴를 유도해서 결과를 마무리했다는 것은 일정 정도 새로운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저녁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 파괴다 투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경색이 불가피해진 날선 청문회 전국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현장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만 박선 협치 파괴 민주당을 끝납니다. 지난 4일 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야당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대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대한민국 총리 자리가 숫자로 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보궐선거 승리했다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먹이장 놓고 국정을 마비시킬 권한을 얻는 건 아닙니다. 야당이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폭거입니다. 오기 인사를 넘어 국민과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칙입니다. 총투표수 176표 중 다 168표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박준영 후보자의 사퇴 직후에 속전속결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죠. 그때는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해서 총리 인준을 밀어붙일 만한 명분을 갖췄다는 판단인 건지 민주당은 야당이 임명 철회를 요구해온 임혜숙, 노형욱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일방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는? 네, 이건 제1야당이 국민의힘의 비판뿐만이 아니라 진보정당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협력해왔던 정의당까지도 나서서 굉장히 거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있는 후보자 중에서 3명, 노영욱 장관의 후보자까지도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다 언급을 했던 거고, 이 노영욱 후보자를 제외한 박준영 후보자뿐 아니라 임혜숙 후보자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정의당의 모습, 그리고 청문회를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4.7 보궐선거의 민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개각을 하면서 이런 인사를 청문회 절차에 올릴 수 있을까 의구심을 표하는 국민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근데 박준영 후보자 한 명을 낙마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야당과 전혀 협의되지 않는 상태로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어지게 될 협치 국면들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건지 걱정과 의구심이 커지게 되고요. 아마도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발목이 잡히게 되는 순간
이제는 인사검증 실패로 청와대 인사수석의 문제, 민정수석의 문제로 넘어가고 그 뒤로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있는 터라 여기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렇게 일방 강행 처리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시름에 빠뜨리게 했던 부동산 문제 풀어야 될 적임자고 LH로 촉발되어 있는 이 심각한 부동산 부패 문제 완전하게 뿌리 뽑아야 될 적임자인데 과연 그런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야당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일방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국정 책임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봤지만 야당에서는 굉장히 단단히 뿔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국 경색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김호수 검찰총장 후 청문회가 굉장히 제대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부터 여러 가지 어떤 파행이 예상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이게 김부겸 총리 인준의 문제하고 후보자, 부적격자로 생각했던 3명 후보자와 연계하고 또 법사위원장하고 연계하는 어떤 야당의 태도도 문제다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강행 처리했을 때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이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충분히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민들과 함께 많이 지켜보실 것이라고 보고 이제 저런 시위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또 표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 임명된 총리가 조금 더 또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을 빨리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야당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당의 어떤 독주, 오만 이런 내용을 앞세워서 계속 압박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조금 뒤 10시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까지 열어서 이런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당 입장에 볼 때는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뭐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 국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인데 그럼 과연 여당은 그걸 어떻게 이제 돌파해내냐인데 과연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고 설명하고 이런 의무가 이제 여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뭐 이제 민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후보자 한 명을 낭만시켰습니다. 뭐 그 점은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는 진일보했다 평가할 수도 있지만 네. 마치 오늘 언론도 이제 그런 보도가 했지만 그냥 박주영 후보자가 희생 플라이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가장 약한 골이라고 볼 수 있는 한 명을 희생시켜서 나머지를 일사천리 통과시킨 건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지금 이제 4.27 재보궐선거 민심이라는 게 결국은 여권에 주는 사인이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나만 옳다는 독선, 우린 다르다는 위선 이런 데 벗어나서 일방 독주하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민심이었는데 결국은 한 명을 희생시켜서 나머지를 다 밀어붙였다면 과연 뭐가 달라진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전 좀 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후보자가 낭만했다, 뭐 진일보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번 우리가 계속 인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냐 그러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이런 숙려 기관들이 필요하고 좀 더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시간들이 필요한데 한 명 자기사 타자마자 일사천리 통과. 과연 이것이 과연 어떤 성찰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칠지, 좀 그래서 이것이 과연 4.27의 민심이었는가, 좀 여권이 뭔가 하나를 했으니까 나머지 됐다라는 오히려 더 민심에 경고했던 어떤 독선과 위선과 그런 문제에 계속 여전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숙려 기간이 너무 적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치권 상황 앞으로 계속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